안녕하세요. 으짜경제 고길동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정부가 신용 사면을 해준다고 합니다. 대상이 한 2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. 개인들, 또 신용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, 자, 그분들의 신용 사면,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정책에 있어서 혹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?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, 친인척들이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. 아주 짧고 쉬우니까요.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시죠. 자,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신용 사면입니다. 연체된 총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기간은요. 2021년 9월부터 지금 2014년 1월 요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미만으로 연체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. 조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올해 5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. 정부에서 사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나 연체해서 가산된 이자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이 전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내가 다 5월달까지 갚았을 때 신용을 사면해준다는 거예요. 신용 사면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연체를 해서 한 90일 정도가 지나잖아요. 그러면 해당하는 주체인 금융사가 어딘가에 연락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 CB,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에 이 기록을 보내서 여기에 남기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분은 신용점수가 깎이고 신용불량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얼마나 기간이 남을까요? 기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될까요? 5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 기록은 남습니다. 금액을 다 갚아도 5년이란 기간 동안은 연체 기록이 나의 신용점수에 또 내가 이 신용점수를 활용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. 그게 5년이나 됩니다. 그걸 요번에 사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. 제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신용정보원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연체됐다고 남아있는 기록이 2천만 원 미만입니까를 확인하시면 돼요. 왜냐면 내가 카드나 뭐 여러 가지 대출 기록을 봤는데 솔직히 이게 내가 얼마나 연체됐을까? 원금이나 이자 계산하기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시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또 여러 군데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록이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5년 동안 보관하는 신용정보원 또 신용평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름이 뭐고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혹시 내가 연체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? 2021년 9월부터 지금 2024년 4월까지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이번에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언제부터 하실 수 있는지는 정부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. 곧 조만간 실행을 한다고 하고요. 처리 방법은 전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연체 기록이 남아서 신용점수를 깎는다고 하는데 신용점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분들에겐 이 신용점수가 아주 중요합니다. 한 가지 이해하실 점을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. 사회 초년생들은 보통 신용등급이 5에서 6등급 정도가 됩니다. 조금 더 낮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되고요. 신용점수는 650에서 700점 정도가 보통입니다. 근데 신용불량자가 되시거나 연체 기록이 있어서 문제가 되신 분들은 이 점수보다 낮아요. 그러면 카드 발급 어렵겠죠? 그죠? 대출 어렵겠죠?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세를 내가 사시던 분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다시 받아야 돼요. 갱신을 해야 돼서. 근데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전세 대출이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와야 된다든지 또는 고금리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우리가 조금 이제 꺼려하는 그런 금융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신용 점수가 회복이 되면 보니까요. 250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 신용 사면이 되면 39점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.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. 개인들이 노력해서 39점을 올리는 건 꽤 오랜 시간이 신용을 쌓아가는데 걸립니다. 특히 이제 저금리 대출을 갈아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갖게 되신 분들에게는 금리가 아직 여전히 상당히 높죠. 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좀 어렵고 하반기에는 돼야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소외계층들을 상반기에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요걸 지금 빨리 실행하려고 한다라고
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.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또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. 그럼 나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투잡 뚜리잡 뛰면서 잠 줄여가면서 이 대출 이자 밀리지 않으려고, 연체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나는 뭐냐. 내 대출 이 파워는, 그죠? 내 금리는 지금 회복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내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, 그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. 또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 필요하다고 해서,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돈을 주고, 그죠? 또 사면을 해주고, 또 깎아주고, 또 없애주고,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게 습관처럼 돼서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다 안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, 뭐 되겠지란 이런 좀 반대로 가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. 이게 정책이 잘 돌아가야, 그죠?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갚고, 이런 좋은 선순환이 있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, 잘못하면 반대로 악용하게 되면 하다 안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? 라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선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지냈던 거 맞고요. 정부가 만약에 이 정책을 시행하고 바로 또 그걸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발표하시면,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. 우선은 신용점수 회복하시고 카드 발급 받으시고 대출 갈아타시고, 또 신규로 받으실 거 있으면 받으셔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,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신용 사면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컨셉 기사가 나왔길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웃자경제 고길동이었습니다.